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 1일 일어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발언에 WTI가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튀어오르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파장을 몰고 오자 수습에 나섰으며 바이든 역시 이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면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 노동조합이 현지 시간 3일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47년 만에 벌어진 파업 사태가 물류 대란을 촉발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사측이 인상폭을 62%로 조정하면서 협상의 진전이 이뤄졌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항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기존 시간당 39달러에서 조정 후 약 63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일 나온 미국의 9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집계 기관별로 엇갈렸습니다. 마킷이 집계한 9월의 미국 서비스 PMI는 55.2로 시장 예상치인 55.4를 소폭 하회하면서 전월인 8월의 55.7에서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한 9월의 서비스 PMI는 54.9로 시장 예상치 51.7을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월치 51.5보다 3.4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ISM의 집계를 조금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소식이 계속 좋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접근을 중시하던 종전 입장과는 달라진 태도인데요. 이 발언이 전해진 뒤 파운드 달러 환율은 1%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향후 또 연준이 금리 인하 경로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9월의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9월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또 실업률은 4.1%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나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발표 이후에 시장이 생각하는 11월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90% 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매매가 필요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은 자국의 9월 비농업 고용이 25만 4천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4만 7천 명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시간 발표된 9월의 실업률은 4.1%로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물론 정규직을 원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광의 실업률은 7.7%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달의 수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9월의 노동 참여율은 8월과 마찬가지로 62.7%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강한 고용 상황을 보여준 노동부의 9월 보고서 발표 직후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물론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큰 폭으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파드워치상 11월의 통화정책 전망은 96% 이상이 25베이시스 포인트 이하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요즘 장이 눈 뜨고도 못 먹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벼랑간 막 올라가질 않나, 내려가질 않나. 그래서 변덕이 좀 심한데요. 이 변덕이 심한 장에서 좀 울렁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좀 잠시 쉬었다 가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지만 이 변동성이 심할수록 우리는 해외 선물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조금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나왔고 다음 주도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지표들 정리하면서 또 이번 주의 마감과 다음 주 기준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국제적인 이슈도 많고 또 시장도 많이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과 다음 주에 나올 지표들까지 오늘 마스터님이 끝까지 또 함께 하시면서 짚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또 방송 너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중간중간 이렇게 하단에 나가는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9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쭉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17분경에는 226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57% 정도 상승한 21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9월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현재 시장이 어수선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9월의 고용 보고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더 발표 전부터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9월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4만 8천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5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또 미국의 9월 실업률은 4.2%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1%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전반적으로 9월에 고용 보고서 잘 나온 것 같은데 시간당 평균 임금은 또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데이터를 아까 9시 반에 나오고 나서 급하게 막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보다 이제 업계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 보고서들을 쫙 이제 훑어보고 왔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경기 침체가 뭐예요? 이게 결론이지 않을까. 이제 연착륙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주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올 그 확률이 15% 내외?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를 함은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면 코로나 때처럼 V자로 반등을 하지만 경기 침체, 그런 시리즈, 아니면 둔화, 그런 시리즈는 나이키처럼 약간 좀 U자를 그리면서 올라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 좀 보는 건 아주 활활 타는 그런 장보다는 침체되지 않는 그런 정제된 깔끔하지 않은 끈적끈적한 상승, 그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침체를 보시는 지금 패가 많이 갈리죠. 올해 말부터 내년 초부터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것도 하드하게 온다, 아니면 소프트하게 온다, 나뉘고 또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
노랜딩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뭐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금리 위기 때도 2007년 12월에 거의 뭐 열에 8, 9명이 다 내년에는 뭐 화랑이고 끝내주니까 투자해라라고 뭐 그런 식으로 됐었던 거였는데 결국은 일이 터졌단 말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도 이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다시피 이제 실업률은 좀 잡혀가는 듯하긴 한데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임금은 올라갑니다. 네, 떨어지지 않아요. 임금은 올라가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가 한 3분의 2, GDP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즘 그 팁이죠. 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걸 꼭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 있잖아요. 그 큰 햄버거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햄버거가 있는데 네. 뭐죠? 뭐 빅맥 이런 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그 있어요. 그 햄버거 메이커가 있는데 브랜드가 있는데 파이브 가이스? 아니요. 그거 말고 네. 있는데 쉑쉑? 네 맞아요. 예,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쉑쉑버거 같은 경우에도 그 창업자가 머리를 써서 저 팁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서비스하는 그 웨이터더라고 하죠. 웨이터가 거기 매장 관리자나 아니 조리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팁이죠. 팁 때문에.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팁을 없애고 네, 그거를 그렇게 녹였다고 합니다. 그 가격에, 햄버거 가격에. 그랬더니 홀에 있는 웨이터들이 다 그만두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그런 걸 모르고 테이블에 계속 팁을 놓고 갔다는 말도 있고 매출도 떨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팁 문화가 미국에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죠. 그 팁과 관련해서는 세금 매기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임금 상승률이 좀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아시잖아요. 항만 파업하면서 이제 물건 재고들 막 뒹굴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표가 나왔으니까 지표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이번 주의 지표가 쭉 보면 좀 고용 지표죠. 이번 주는 고용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졸트 보고서가 채용 보고서죠. 채용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고용이 후행성이 맞지만 졸트 채용입니다. 채용 한마디로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미리 공고를 내는 걸 채용 공고라고 하잖아요. 채용 공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인원들보다. 해고는 이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잘못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아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리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채용은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채용이 좀 늘었다라는 게 관건이었고 이때부터 고용 분위기는 좋았죠. 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업률이 뭐 계속 올라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채용이 늘었다. 그래서 경기는 미국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쭉 내려가면 그다음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엔잡러가 뜨면서 엔잡러 여러 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거가 나오면서 그렇게 이건 민간이거든요. 민간 부분이라서 민간에서 조사하는 거라서 그래도 뭐 높게 나왔으니까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크게 별 3개짜리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이죠. 어제죠, 어제. 여기죠. 주간.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매주 나오는데도 매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그냥 쏘쏘했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웠던 건 서비스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살짝 낮긴 했는데 0.2포인트인데 어쩔 때는 0.2쯤이야 하지만 어쩔 때는 0.1포인트로 시장이 막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50이 넘는 국면이란 말이죠. 50이 넘기 때문에 뭐 0.2포인트쯤이야 라고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ISM 비제조업 관련된 거. 여기서 구매자 지수 이게 50을 넘어가면서 이게 여전히 50을 넘어가면서 괜찮았습니다. 여기도 요거 중요한 게 그리고 고용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건 뭐 쏘쏘하니까요. 그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비농업 부문 비농업 고용 지수만 보시는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 기관,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선거 시즌이죠. 우리나라 선거 시즌에 뭐 하죠? 돈 풀어요. 돈 풀면 뭐 하죠? 사람들 고용합니다. 사람들 뭐 할 거 없는데도 도로 깔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도 잡히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민간이죠. 민간이 선거철이라고 사람 고용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배나 넘게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이제 이게 서플라이즈한 거죠. 네, 여기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여기는 정부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차이만큼 정부 부문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네, 이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예, 소스합니다. 이거 진짜 소스하잖아요. 4.1이나 4.2나 4.3이나 뭐가 달라?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 그 CPI 그런 시리즈보다는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은 잡힌다고 보고 있는 거고 기본 잡힌다고 보고 있는 거고 실업률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실업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분하고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예, 그래도 예, 이전보단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 한번 찍어볼게요. 실업률을 찍으면 이걸 찍으면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죠. 지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많이 예민하죠? 예민합니다. 이 보시면 2020년부터 쭉 네,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분이 왜 나오시죠? 네, 2020년부터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4%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맥스로 오죠. 여기 맥스가 있죠. 맥스를 보면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거 뭐 여러분들은 설득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경기 침체 안 왔을 때도 이 정도였어요. 6%, 5% 막 그 정도였어요. 4%대 네, 이 정도. 이거 팬데믹이고 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나라고들 하실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과거에 비하면 역사적으로 이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딱 보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라는 건 네, 순간 고개를 들면 그러니까 시작은 그 말하고 딱 맞아요. 시작은 뭐 그 미약하지만 네. 한 번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죽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실업률은 경기의 끝판왕이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미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업률에 예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뭐 제가 예, 뭐 해외 선물하는데 100계약, 뭐 1000계약씩 그렇게 때려 넣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한 계약씩 넣잖아요. 한 계약, 2계약씩 넣기 때문에 조약돌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5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예민하게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우리 CPI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는 거기보다는 노동이죠. 노동 실업률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뭐 파월이 뭐 이번에도 파월이 나와서 뭐 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뭐 보고 어쩌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실업률, 고용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으로 좀 덤비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연준은 두 가지죠. 네, 그 물가 안정하고 고용입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물가는 잡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실업이 올라가 버렸다. 예,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미 다 망가진 상태라서 또 돈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예,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제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대체로 네, 이 데이터를 보면 많은 애널리스트들 짧은 시간에 검색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예, 하는 말은 그 이제 빅컷은 오지 않을 거라고 예, 그 페드워치 보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가 여기였죠. 지난주에 봤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 봤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됐었죠. 이게 25bp예요. 25bp. 이게 25bp. 근데 지금은 90%예요. 어제는 67%, 지난주는 쏘쏘했고 비링비링했죠. 바뀌었을 때도 있었죠. 지난주에 50bp가 50%였는데 점차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페드워치대로 보통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요즘
그 울렁증이 날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예, 저도 보고 있으면 야 저기까지? 라고 싶을 정도로 올라갔다가 재밌는 건 다 뺍니다. 네, 그거를 중간 없이 다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세를 이제 끝까지 발라 드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다가 난리 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발 버티지 마시고 손절을 좀 두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특히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네, 영매매하지 않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제 지표는 연착륙, 그다음에 베이비컷, 스몰컷이죠. 스몰컷에 지금 데이터들이 다 맞춰져 있고, 네, 경기 침체가 뭐예요? 이 시리즈로 지금 슬슬 가고 있다는 분위기고, 뭐 이게 요즘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이제 전쟁이죠. 네, 이제 분쟁이 아니라 전쟁이 됐습니다. 1대 3으로 지금 싸우고 있죠. 이제 1대 4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예민하지만 중요한 건 이라크는 뭐죠? 산유국입니다. 이라크 잘 건드린다고 뭐 석유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산 석유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지는 않죠. 제재를 많이 다 하니까 중국이 몰래 사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말 안 듣는 미국 말 안 듣는 눈치 안 보는 여러 국가들이 사고는 있지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도 한데 시장에서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뻥 뚫리게 오늘 분석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특히 민간, 비농업 고용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하고 실업률이 4.5%를 넘지 않는 이상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에 대한 현재 기대감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짧은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지수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만한 게 금리 인하의 폭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여부 네.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까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요? 네, 제가 여기저기서 듣고 보고 하고 있는 거 둘 다 금리를 너무 한꺼번에 지금 지난 FOMC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들 의심했거든요. 야, 네. 경기 침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라면서 지표들을 검증을 했습니다. 파월을 그러니까 연준을 믿어야 되는데 뭐 언제 봤다고 믿겠습니까? 그죠? 우리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우리 계좌가 뭐 그렇게 됐을 때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 듣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50bp를 내렸다는 그 이유 뭔가 큰 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표들이 다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선제적으로 한 거구나. 다들 그렇게 용인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오르는 거고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건 그럼 뭐 그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것들 어떻게 되느냐? 횟수겠죠. 횟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다음에 뭐 75bp를 내린다, 시장에 이제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75를 왜 내려? 역사상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왜 내려? 50bp도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75bp를 내린다 그러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보다 경우에 따라서 자주 꾸준하게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게 내려주는 게 그 정도를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되고 이제. 데이터는 중요하겠죠. CPI가 생뚱맞게 막 쇼크 상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증시가 흔들리겠지만 뭐 소소하게 아래로 살짝 출렁거리는 건 용인이 될 것 같고, 대신에 실업률은 이제 매주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피곤합니다. CPI는 매달 나왔는데 실업률은 매주 나옵니다. 네, 아시죠? 주간 실업률이 매주 목요일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매주 목요일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조심조심하면서 당분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고용 지표에 주목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매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0.37% 정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네. 자, 네. 차트보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네. 차트장이니까. 네. 자,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앞구름이 지금 양운입니다. 그리고 밑에 ADX를 보시게 되면 DMI, 플러스 DMI가 위로 가고 있고 ADX도 위로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MACD가 아직까지는 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이 두 가지로 우리 양을 좀 양쪽으로 출현할 수가 있고, 근데 하단 지지대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830이랑 920 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계속 지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2만선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네, 좀 디테일한 차트로 가보죠. 디테일한 차트로 가보면 여기 막 그어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만선이죠. 2만선, 이 선입니다. 2만, 2만 10, 2만 20 이 라인이 지켜져야 네, 현재 기준으로는 지켜져야 되고 자, 밑으로는 920이죠. 920 그리고 850, 830이 지켜져야 됩니다. 네, 이런 자리들은 하다 보면 880도 있죠. 어저께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하시면서 네, 이 880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880, 그다음 850, 830 이 정도가 지켜져야지. 네, 그리고 윗선으로는 920, 네, 그리고 950 2만 이 정도가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가 지켜진다 그러면 상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 그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 설치하시고 여기 보시면 앞구름이죠. 앞구름이 양운으로 될 땐 매수를 받으시고 지금 음운이죠. 음운으로 될 때는 매도를 올라올 때마다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로는 2만 100, 120이랑 그리고 2만 얼마죠? 2만 200, 250 네, 이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매도로 끝까지 발라먹겠다 하지 마시고 그 정도면 한 60에서 80틱, 100틱 정도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매수를 들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지지선들이 잘 지켜지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 선 위로 또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전략 살펴봤고요. 또 금요일마다 오는 기회이죠. 비트코인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허생 마스터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도 살펴주실 건데요. 그 전에 이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슈입니다. 지난주에는 분위기가 좋았던 비트코인인데요. 최근에 중동 리스크 고조에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한때 6만 1,000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2013년 이후 11번의 10월 중에서 무려 9번을 상승 마감하면서 10월은 보통 강세장인 업토버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이 업토버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비트코인 전문가는 대다수의 업토버는 10월 19일 이후에 나타났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올해 10월 달에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9일 정도 이후에 네,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 좋을 거다. 네. 네. 작년에도 그랬고 네. 2021년인가요? 그때도 그랬고 근데 이게 그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도 뭐 비트코인에 입문한 지 10년 막 15년씩 되진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16년 됐거든요. 16년. 근데 지금 저는 비트코인에 입문한 지 그렇게 해외 선물은 15년 됐고 비트코인은 언제 입문했지? 코로나 때쯤 해서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온전하게 큰 사이클을 한번 겪긴 했죠. 겪긴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냐면 갈등맞이 타면서 이게 해외 선물하고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거래소가 국가 지정된 거래소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류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사설이죠, 사설. 크냐 작으냐 신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격을 갖춰서.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각 나라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추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제가 뭐 데이터를 이번에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오늘 코인을 할 줄을 몰라서 이제 데이터를 안 갖고 왔고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10월이 이제 업토버라고 그러거든요. 네. 증시도 업, 네, 그 10월 말부터 업, 그다음에 코인도 업. 그래서 업토버라고 그러는데 그 10월에 옥토버죠. 그렇게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에서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보통 오르더라고요. 산타랠리 할 때까지.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감기 이후 첫 해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면 10개가 생산되는 게 4년마다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생산되는 채굴 그 양이 금보다 더 희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금보다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으로 올라간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재밌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펜들을 우린 저거 하나에 1억에 주고 살 거야. 그러면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 펜은 1억이 되는 겁니다. 골드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금도 마찬가지죠.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도 하나에 뭐 그냥
광물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한 거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2억 명 가까이 코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그렇게 돼요. 2억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인구가 되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두가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금의 지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주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0월 중순 말이냐 그게 원래 일반적인 사이클 순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번엔 다르다. 그러시면 매번 똑같더라고요. 저도 중순에서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2달 정도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 보시면 6만 달러가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6만 달러. 네. 예, 지난주하고 좀 다르죠? 지난주에는 5만 8천에서 누가 팔아요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넘어가면 6만 뭐 그리고 6만 2천, 5천, 8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그리고 지금 걸리는 거 보면 6만 4천 선, 6만 6천 선에서 걸리는데요. 6만 6천 선을 뚫으면 6만 8천은 필수할 것 같고 네, 7만에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최고가가 7만 2천 얼마죠? 네,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거래소마다 좀 달라요 가격이. 7만 3천이네요. 7만 3,700. 예, 이 라인을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일봉이고요. 여기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6만 4천, 6천, 예, 그리고 6만 8천 건너뛰고 7만 그리고 7만 2천, 7만 3,700 이렇게 됩니다. 이걸 넘어가면 다들 이제 9만 정도는 갈 거라고 보는데 한 방에 가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가는 건 아니겠죠. 네, 9만 정도 선에서 우리가 1억 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 기준으로 1억 넘었을 때 대단하다고 느꼈죠. 근데 우리는 1억이지만 미국은 7만 3천입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피겨가 있겠죠. 그게 10만이죠. 10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한 1억 3천, 4천? 네, 그 정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든 아니면 살짝 못 가든 거기서 좀 한 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9만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오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사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지 받을 때죠. 네. 지지선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코인은 어렵지 않아요. 해외 선물보다는 쉽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교차되죠, 이렇게. 이렇게 교차되는 자리가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좀 살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레버리지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코인이 해외 선물보다 쉽긴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인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요. 수급 한마디로 예를 들면 6만에서 6만 1천 아니 6만 5천, 아니 6만 6천 10% 간다 칠게요. 10%로 가는데 어쩔 때는 1시간이 걸리고 어쩔 때는 하루가 걸리고 어쩔 때는 반나절이 걸립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 선물하고 다르죠? 해외 선물은 지금 미국 본장이 있고 본장 때는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뭐 1분에 100틱, 200틱을 가는데 수급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다 이거죠. 하지만 코인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시간대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1시간 만에 뭐 1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해외 선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그렇게 심하게 변동을 치지 않기 때문에 변덕은 심하지만 나는 좀 소소하게 돈을 벌고 싶다, 용돈을 벌고 싶다. 그럼 적절한 레버리지를 쓰셔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좀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그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비트코인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를 깨지 않고 또 이 6만 달러 선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매수의 그 타이밍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것을 논의 중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공급 불안감이 증폭됐고 어제 급등한 오일인데요. 오늘도 일봉상 상승 중에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74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9% 정도 상승한 74.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면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매수인가요?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어느 선 매수는 지지하면 아니고, 매수인가요? 지금 매수는 아니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차트 보시면 지금 960대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이 122평선이거든요. 122평선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을 보시면 62평선입니다. 네, 그래서 62평선, 122평선 요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좀 걸리죠? 이렇게 122평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간단하겠죠? 이게 계속 추세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네, 이게 뭐 지금 가격이 얼마네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박스장이어야지 어느 정도 박스를 치고 있어야지 마디가 가로지지 저항선이 마디가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추세선을 어떻게 그느냐? 그라고 하면 잘 못 그으시니까 122평선 하나 쫙 깔아놓고 여기 닿을 때마다 매수.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추세는. 그렇다면 오늘 매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네요. 옵니다. 올까요? 네, 인내심을 60일 가지고 이평선하고 기다리시면 120, 네. 옵니다. 그럼 60일 이평선하고 120일 이평선 이 네. 부분만 계속 확인하면 될까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두시면서 60에서 받으시고 컷이 나가면 120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 60일 이평선하고 120일 이평선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선물 차트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면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자 또 하락세로 돌아든 금이 되겠는데요. 9시 56분경에 2651선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오르면서 10시 54분경에는 2675선까지 터치를 했고 현재는 0.37% 정도 하락한 26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골드와 관련한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매수 사인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오늘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요. 네.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골드 3,000달러 간다고. 예. 10월이니까 한 4달인가 5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갈 때 되면 갑니다. 그게 뭐 제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벌써 2,700이에요. 그때가 아마 2,400이었는데 300이었는데 네, 2,500, 2,600에서 이제 차트 보시면 여기서 횡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죠? 횡보를 여기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때는 뭐 가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런데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 뭐 수만 계약을 때려 넣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또 이 박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박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단이 지금 2,650이죠. 상단이 2,700이고, 네, 2,650에서 2,700. 예, 그러면 얼마죠? 한 500틱 정도 박스권이고 500틱을 버티시면 안 되죠, 당연히. 예, 차트 보시면 예, 딱 봐도 박스죠. 예, 960틱입니다. 960틱인데 이 박스가 움직입니다. 우리 먹기 좋으라고 딱 박스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박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한 박스를 치고 있고 또 이렇게 한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박스에 자신 없으시다면 골드는 좀 관망을 하시고 아니면 나는 좀 박스의 하단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예, 직전 박스 감안하셔서 네, 그렇게 많이 이격이 나오진 않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이 자리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100틱도 차이 안 나는 거니까 네, 그거 좀 선 그어 가시면서 난 자신 없다 그러시면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 켜 놓으시고 앞자리가 양원이면 매수, 이 앞자리가 의문이면 매도.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박스 대응하시면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재차 이번 주말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칠 수가 없어요.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판 붙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요일 날 다 폭등하겠죠. 지수만 내려가고 예, 원유도 골드도 다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마스님 미국 네,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예, 말려도 네. 우리 바이든 형님이 네. 예, 가끔 실소를 하죠. 실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모함 부대가 지금 이란에 가 있습니다. 이란 앞쪽에. 네. 항공모함 부대라 그러면 동시에 전투기가 몇십 대가 뜨는 겁니다. 항공모함 한 대도 몇 대가 뜬다 그러지? 40대인가? 예, 그 정도가 뜬대요. 네. 그런데 활주로에서 그러니까 이란이
그 구형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 최첨단 전투기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당연히. 예, 그러면 동시에 뭐 50대, 60대가 떠버리면 이란도 뜨고, 이라크, 이스라엘도 뜨고, 미국도 뜨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어쩌지를 못하는 게 자기네들이 뭘 하면 미국이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한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으니까 뭐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턱 날려놓고 야 우리 이걸로 그냥 끝낼게. 예,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한번 끝장 보자라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고. 근데 하마네이 최고 지도자가 네, 하마스? 네네. 헤즈볼라 누구? 아니 이란의 네, 하마네이, 네네네. 이란의 하마네이 최고 지도자가 중동 국가들이랑 한번 단결해 보자라고 또 오늘 메시지를 남겼던데 네. 중동 국가들이 단결할 가능성은 적을까요?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미국의 눈치를 해외선물인데 볼까요? 참 채널이 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원유도 그거잖아요. 감산하자. 사우디가 이렇게 말을 다들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뭐죠? 감산 합의는 했는데 이행은 안 되는 거. 사우디만 혼자 감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풀린다, 포기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러니까 단결하자 그러는데 야 왜 우리가 너랑 매를 같이 맞아야 되냐? 왜 우리가 너 때문에 미사일을 맞아야 되냐? 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끝나면 우리가 뭐 보상해 줄게 이것도 없고 야, 아랍 형제들이요 뭐 단결하자. 그건 잠깐만 왜 우리가 너하고 단결해야 되지 이 시점에서?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무기 누가 주고 있어요? 미국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바다에 뭐가 떠 있죠? 항공모함 2대가 떠 있어요. 한 대도 아니고 여차하면 전투기하고 폭격기가 수십 대가 날아와서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란이 그 대표자가 단결하자고 해서 과연 거기 몇 개나 단결을 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말만, 네, 여전히 말만,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그러니까 전쟁의 불기둥 속에 함께 갇히길 바라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하지만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골드하고 오일은 폭등한다. 네,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이란하고 한번 미사일 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특히 이렇게 중동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오일하고 금 가격에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항상 유념하시면서 오버나잇 하지 말자 이 부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따라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박수권 매매가 유효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구체적인 자리값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만의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요. 추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추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면 그 머리를 싸매고 눈을 반뜩반뜩 초롱초롱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겠죠? 네, 우리가 추세를 언제 시작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게 시작될 때쯤에서 마우스 손을 얹으면 되겠죠?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추세 시작 쉽게 파악하는 법입니다. 추세 시작 쉽게 파악하는 법. 우리가 화장실은 다녀야 되겠죠? 네, 522평선 매매 하다 보면 이거 잘 들어가면 여기서 매도,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검은색이 52평선이고 주황색이 22평선입니다. 네, 그랬을 때 쭉 내려가면 좋은데 한 번씩 머리를 든단 말이죠. 머리를 빼꼼빼꼼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오면 이게 얼마죠? 거의 한 150대, 160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추세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또 내려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파란색은 매도가 성공한 자리, 빨간색은 매수가 성공한 자리, 이 회색 동그라미는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털린 자리입니다. 이렇게 털려요.
그렇다고 52평선 매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단기 이평선만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예, 우리가 쉽게 뭐랄까 그 계좌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뭐죠? 62평선 매매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이게 생뚱맞죠? 이게 우리는 생뚱맞은데 외국에서는 생뚱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지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MACD를 보시면 가운데가 0선이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62평선. 예, 그리고 이 파란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12평선. 그래서 12평선 매매를 하시는 게 MACD대로 매매를 하시는 거다. 예,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이건 파란색이 매도 성공한 자리, 네, 그리고 빨간색이 매수 성공한 자리, 녹색이 62평선입니다. 똑같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했을 때 예, 여기는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가서 두 번 성공했는데 여기는 몇 번이죠? 네 번 들어가서 세 번 성공했어요. 예, 그러면 매매 일수도 62평선 매매가 훨씬 적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매매 타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추세는 언제 시작되느냐. 추세가 언제 시작되냐면 MACD 0선 위로 시그널선과 MACD선이 동시가 아니라 둘 다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네, 여기죠. 지금. 그럼 이 자리가 뭐냐. 네, 12평선이 62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리고 62평선이 돌아 나갈 때, 62평선이 돌아 나갈 때, 여기는 돌아서 내려갈 때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520 뚫으면 바로 시작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트는 그래 10, 60 좋아. 좋은데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있습니다. 62평선하고 후행스팬을 사용하시면 예, 62평선 매매보다 더 매매 수는 작고 그리고 예, 바로 추세 전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파란색이 매도를 성공한 자리, 빨간색이 매수를 성공한 자리인데 예, 중요한 건 이 캔들이 쭉쭉 내려가는데요. 후행스팬이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이 62평선을 밑으로 뚫었습니다. 이 녹색이 62평선이에요. 예, 그러자 돌아요. 그냥 바로 돕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캔들은 뚫었지만 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후행스팬이 뚫어야 됩니다. 후행스팬이 위로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62평선이 돌아갑니다. 타점은 예, 이게 더 빠릅니다. 이평선이 훨씬 빨라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빨리 돌아간다고 많이 먹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2평선하고 후행스팬 매매를 하신다면 예, 10, 60보다 더 깔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다른 차트죠? 10, 62평선 매매 다 성공한 자리입니다. 40틱, 60틱 정도 가져가는 자리죠. 근데 여기서 5, 22평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매 횟수는 더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꼬였겠죠, 당연히. 꼬입니다. 근데 여기서 62평선 후행스팬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총 4번 들어갔지만 여기는 딱 2번 들어가죠. 딱 2번 들어갑니다. 후행스팬이 여기서 뚫을 때, 밑으로 뚫을 때 예, 그때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는 거고 예, 위로 뚫을 때 예,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죠. 62평선 여기니까 이 녹색선을 뚫을 때입니다. 예, 좀 복잡해 보이죠?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앞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뚫은 거죠. 네, 그럼 우린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예,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60평선 동시에 돌죠. 네, 그리고 구름대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추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 차트 보시면 허생 차트 이렇게 생겼고 예, 후행스팬 여기 있고 중간에 62평선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밑에는 추세선도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예, 매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 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 안내를 드리고 링크 드리고 예, 그리고 어떻게 일목균형표 사용하는지 예, 또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시작을 잘 알기 위해서는 60일 이평선하고 후행스팬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법과 또 일목균형표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허생 마스터님께서 잘 살펴주실 거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비농업 고용뿐만이 아니라 졸트 보고서상 미국의 고용은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하셨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4.5%를 돌파하지 않는 한 경기 침체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시장은 11월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의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나스닥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목균형표상 양운이나 ADX 같은 보조 지표가 상승 시그널을 보여줄 때 매수로 진입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비트코인도 살펴주셨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 중순 산타 랠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요. 6만 6천 선 돌파 시 7만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